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전지 편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에코프로가 황제주에 등극을 하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기업의 주가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산업에 관해서 미래 전망을 알 수 있다면 이런 황제주들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꼭 이 종목적인 접근, 테마적인 접근보다도 산업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해서 오늘 해체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2차 전지도 기능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품이나 소재 관련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일단 2차 전지의 핵심은 배터리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인데 그 소재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장에서는 이 배터리 중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구분을 해서 또 시장에 순환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소재로 구분을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사실 에코프로도 이 양극재 관련 주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아는 2차 전지 대장주들은 대부분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후에 그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각각의 소재에 따라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들 제가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과 또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어려운 내용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산업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력만 필요하거든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과 또 평균적인 전압을 결정을 합니다. 일단 양극재의 기본형이 있어요. LCO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양극재 자체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련 자료도 제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LCO. 근데 이게 뭐냐? 사실상 화학적인 용어를 이제 앞글자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간 이 양극재가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소형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사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는 조금 더 커야 되잖아요. 이거는 NCM, 니켈과 코발트, 만간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보다 보면은 코발트 관련주다, 만간 관련주다, 니켈 관련주다 이렇게 또 구분 짓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사실상 이렇게 2차 전지 양극재 안에 사용되는 그 소재다,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CM 같은 경우가 전기차 배터리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양극재이고요. 이것을 LNCMO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LCO, 아까 가장 기본이 된다는 기본형 있잖아요. 그 기본형에 니켈과 망간을 추가한 양극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극재 구성 요소 중에서 코발트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의 비중을 줄여서 최근에는 양극재를 보다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 니켈이라는 양극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비싼 코발트의 비중을 줄여서 만든 양극재를 우리가 하이 니켈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일단 양극재 개발을 위해서 정말 이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우리가 산업의 성장성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성비 양극재인 하이니켈의 연구 개발은 그 이전부터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것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여러 기업에서도 양극재 연구를 해왔었는데 NCM의 니켈, 코발트, 망간 비중이 1대1대1이었던 것을 조절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양극재, 이른바 하이니켈도 연구하고 생산 중인 그러한 기업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일단 하이니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양극재이다. 그러면서 기능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양극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양극재 자체가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2차전지 기업들은 대부분이 양극재 관련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음극재도 물론 중요하고 전해액과 분리막 역시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에서는 그래도 양극재가 거의 40%의 비중에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역시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이죠. 에코프로 역시도 양극화 물질을 2차 전지 사업과 분할해서 에코프로비엠을 신규 설립을 하고 그 에코프로비엠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는 이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는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있던 회사였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을 다시 떼어내서 신규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묶여서 같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에코프로는요, 환경 사업도 하고 있고 2차 전지용 니켈,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양극재 제조 사업을 2016년도에 물적 분할을 했고요. 그게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5월에 환경사업 부분 역시도 인적 분할을 해서 주식회사 에코프로 HN을 설립해서 그 회사 역시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에코프로비엠이 어떤 회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의 좀 3대 주다라고 할 수 있는 LNF 역시도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로닉스라는 기업, 이 기업은 왜 2차 전지 관련주냐면요, LNF의 지분 14%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LNF와 함께 묶여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대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 수입에 의존하던 2차 전지 음극재 국산화를 위해서 2010년 8월달 LS 엠트론의 음극재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는데, 음극재 관련주에 꼽히기도 하지만 사실 2019년 4월 달에 양극재 회사인 포스트 ESM을 흡수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다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케미칼도 있습니다. KG케미칼 역시도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원료인 고순도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KG에너지캠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주요 고객사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니켈의 50%에서 60%가 NCM 양극재의 주력 제품인데, 이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확보하고 있고, 또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전구체 생산 능력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소재 관련주로서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역시나 코스모 화학 역시도 2021년 7월 달에 2차 전지 양극재 기초 소재인 황산과 코발트 제조 업체인 종속회사 이 코스모 에코캠을 흡수 합병하면서 황산, 코발트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극재 안에 들어간 소재, 이 코발트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양극재 관련주로 묶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양극재 관련주까지도 좀 쭉 훑어봤는데, 사실 2차 전지에 관해서 이렇게 구분 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작하기엔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양극재 부분만 똑 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하나하나 음극재와 분리막 또 전해질까지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서 이 2차 전지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흡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랠리가 끝났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출발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산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저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경디의 양극재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오늘은 2차 전지의 핵심적인 소재인 전해질, 즉 전해액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앞서도 제가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액 이렇게 네 가지로 2차 전지 배터리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충전과 혹은 방전 시에 리튬 이온의 이동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지 소재의 사용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양극재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역시도 중요하지만 전해액 역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해액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액체 소재입니다. 사실 고체 소재도 있는데요. 이 액체 소재는 보통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묶어서 보시려면 전해액, 즉 액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전해액의 특징은 변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액체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변질 리스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또 여겨지는 생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보관 온도 역시도 25도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하면 제조사 근처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 근처에서 좀 생산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변질 역시도 막을 수가 있고 보관도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해액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자면은 1, 2, 3위는 중국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에서 전 세계적으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후에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산업 수요 전망도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요 전망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추가적인 생산 능력이라든지 추가적인 재고를 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관련한 표도 역시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에 관해서 이제 보다 용이해지면서 이 생산 속도가 가속화되게 됐는데 그러려면 전해액 역시도 이 생산 속도가 함께 가속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추후에 몇 년 동안은 이 전해액에 관한 수요 역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해액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배터리 기업의 생산 능력이 증설됐기 때문에 전해액 수요도 늘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2024년 즉 내년 기준으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액 품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기업들이 빠르게 생산을 해내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해액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 2, 3위이긴 하지만 4위가 한국 기업인데요. 바로 엔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엔캠은요, 전액 전문 기업으로 한국에서는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4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25,000톤, 중국은 30,000톤, 미국은 20,000톤 등 전 세계적으로 95,0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2023년도에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능력을 높일 것이고 또 미시건, 테네시, 오하 등의 증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그 생산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엔캠이 그 조건에 부합한 거죠. 그래서 이 IRA에 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전해액에 관한 1, 2, 3위의 점유율이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 관계를 생각하자면 반사 이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자, 이어서 첨보 보겠습니다. 첨보도 리튬이온과 첨가제 전문 생산 기업입니다. 전해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러한 첨가제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리튬이온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 역시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후성입니다. 기초 화학물 사업을 영위를 하고요. 산업용 냉매라든지 반도체 특수가스, 2차 전지용 전해질 및 첨가제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전해질과 첨가제 매출 비중이 15%,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해질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동아입니다. 목재 사업과 화학물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동아 기업의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2차 전지 전해역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는 전 세계 10대 전해액 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동아가 2차 전지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국내와 논산, 그리고 중국 텐진,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하지만 2차 전지 소재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는 반도체 분야의 비중이 높지만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해액 부문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해액 관련주는 그리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 소재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많지 않은 기업들 모두 다 기억을 해보신다면 시장에서 분명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차 전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후에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비가 많이 내려요. 비 조심하시고요. 이 시장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